입선, 최운정, 내 인생의 어부바. 내게는 수호천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한 분이 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따뜻해지고 어떻게 해서든 한번 찾고 싶은 분이지만 가능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때는 바야흐로 1995년 고2 때이다. 우리 때는 고등학교가 근거리 배정이 원칙이 아니라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배정되던 때였다. 나는 집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학교에 배정받았는데 그로 인해 배정 통지서를 받고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난다. 학교가 명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학교는 조금 외진 곳에 위치했고 좁은 골목길로 되어 있었다. 배차 간격이 너무 큰 버스가 2세대 다니는 곳이라 처음부터 암담했다. 다행히 1학년 때는 스쿨버스가 광주 시내 구석구석을 돌며 우리들을 태워주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 재정난의 악화로 스쿨버스를 학교 측에서 없앴고 나와 친구들은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자마자 막차 시간이 임박한 버스를 타기 위해 달리기를 해야 했다. 그때는 부모님이 학교에 데리러 오던 풍경이 지금처럼 흔한 시절이 아니어서 학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반 친구의 부모님 자가용을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보며 뛰곤 했다.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차츰 그 생활에 적응도 하고 나름 즐거움도 생겼는데 어느 날 우리 반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담임 선생님의 사랑의 잔소리와 훈화를 들을 일이 생겨서 종례가 너무 늦어졌다. 계속 시계를 보며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데 너무 초조해졌다. 무사히 종례를 마치고 죽어라고 뛰어서 간신히 마지막 버스를 탔다. 버스 환승을 위해 정류장에 내려서 2번째 버스를 기다리는데 시계를 보는데 왠지 막차가 지나간 것 같았다. 그래도 방법이 없어서 계속 서 있었다. 함께 기다려주던 친구들도 미안해하며 저마다 집으로 갈 버스를 타고 가버리고 정류장에 가득했던 인파들이 구름대처럼 사라져갔다. 시간은 12시가 다 되어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우리 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공중전화로 했다. 전화를 받은 남동생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택시비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있으라고 말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부모님은 그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친목 모임 때문에 나가셨는데 아직 귀가 전이었다. 근처에 사는 중학교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어 부탁했는데 그 집도 우리 집과 같이 부모님이 외출하셨고 돈이 없는 상태였다.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서서 집으로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결론은 계속 같았다. 그날따라 난 시화 전에 전시됐던 작품을 집에 가져가야 해서 무거운 책가방과 큰 유리액자를 들고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전전긍긍했다.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사람들은 많이 줄어서 가로등 불빛으로 사람들 숫자가 파악되었다. 그때 내 눈에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이 띄었다. 명찰색을 보니 후배 같았지만 창피함은 순간이고 집에는 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서 말을 걸었다. 혹시 집이 어디 방면이에요? 후배가 깜짝 놀라서 땡땡동이요 라고 말하는데 그의 눈빛에서도 나와 같은 간절함이 느껴졌다. 다행히 우리 집 가는 방면에 있는 동네였다. 나는 2학년 선배 땡땡땡이라고 하는데 가는 방향이 비슷한데 혹시 돈 모아서 같이 택시 탈래요? 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여서 둘의 지갑에 있는 돈을 모아봤는데 택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후배도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신다고 했다. 그러는 사이 12시가 넘었고
그 후배랑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 서 있었다. 다행히 날씨가 춥지는 않았지만 스산하고 음침한 밤이 주는 공포는 여고생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크고 아팠다. 그런데 그때 어떤 남자분이 우리 쪽으로 오더니 말을 걸었다. 내가 아까부터 보니까 둘 다 막차를 놓친 것 같은데 혹시 어디까지 가는지 물어봐도 돼요? 후배와 동시에 눈이 마주쳤는데 무서움이 살짝 서려 있었다. 저는 땡땡동까지 가고 이해는 그쪽 가는 길에 있는 땡땡동이에요. 라고 내가 대답하자 그분이 자기가 사는 동네라 가깝다고 같이 택시를 타자고 했다. 지금도 낯선 남자가 같이 차를 타자고 하면 감사하다고 탈 여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우리 때도 흉흉한 범죄에 노출된 기사를 많이 듣고 읽었던 터라 후배와 나는 선뜻 대답을 못했다. 아, 나 나쁜 사람 아닌데 요즘 하도 세상이 무서워서 고민되죠? 나 5분 뒤에 택시 탈 건데 혹시 그때까지 집에 연락 안 되면 말해줘요. 하면서 옆쪽으로 가셨다. 부모님이 지금쯤 오셨나 다시 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여전히 안 계셨다. 시간은 흘러 사람들이 거의 안 보이자 나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후배와 함께 무언의 눈짓을 하며 그 남자분께 같이 타고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택시가 눈앞에 서는데 의심은 더해갔다. 혹시 두 명이 같이 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며칠 전 읽은 택시 범죄 관련 신문기사 때문이었다. 그분이 앞에 타고 나와 후배는 뒤에 탔는데 긴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 사실인데 나와 후배는 택시 문 쪽에 붙어 앉아서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다. 마치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뛰어내려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지닌 채.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는 차가 멈추지 않으니 괜찮다가 빨간불일 때 멈추면 혹시 앞에 두 남자들이 돌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불안해졌고 택시기사님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그분을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하게 됐다. 택시는 어느덧 후배 동네에 도착했고 인사를 하고 유유히 걸어가는 후배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마치 서바이벌 게임에서 이겨 탈출한 전사 같은 느낌이랄까. 후배가 내린 후 택시는 두 남자들의 이야기 소리만 작게 들릴 뿐 매우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알 수 없는 공포감을 더한다는 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갑자기 택시가 멈춰섰고 느낌으로 남자분의 도착지라는 것을 알고 나도 짐을 챙겼다. 다행히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어서 빠른 걸음으로 가면 집에 1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았다. 택시 요금이 10,000원이 조금 안 되게 나온 걸 봤다. 그런데 그분이 택시기사님께 15,000원을 주시면서 저 학생 꼭 지방까지 들어가는 거 보고 출발해 주세요. 세상이 험하니까요.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하면서 내리시는 것 아닌가. 택시에서 내려서 그분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번호라도 알려주시면 나중에 꼭 돈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던 시절이 아니어서 집 전화를 알려주면 부모님을 통해 돈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계속 됐다고 하시면서 그냥 나도 여동생이 있어서 위험한 길거리에 여고생들을 두고 오기가 조금 그랬어요. 나 혼자 타도 어차피 택시비 내는데 같은 방향 사람들끼리 모여서 택시 타고 온 거니까 돈은 됐어요. 혹시 그래도 마음에 걸린다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더 기쁠 것 같은데요? 라며 어느 골목길로 들어가 버리셨다. 집까지 오는 택시 안에서 난 누군가에게 받은 배려에 기분이 참 좋았다. 택시 기사님도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 별로 없는데 참 착한 사람을 만났다고 칭찬을 계속하시면서 처음엔 나랑 그분이 당연히 가족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며 남에게 그렇게까지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이라면서 나에게 복이 많은가 보다 하고도 하셨다. 기사님 말을 듣고 나니 온갖 나쁜 상상을 하며 나를 방어하느라 은인 같은 그분의 생김새나 말투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참 반성이 됐다. 기사님도 나를 내려주시면서 집까지 들어가는 것 꼭 봐달라는 그분 약속 지켜야 된다고 뛰지 말고 천천히 가라고 하셨다. 나중에 집에 오신 부모님께 그 얘기를 했더니 연락처를 꼭 받아왔어야 했다며 안타까워하셨다. 그 뒤 가끔 그 골목길을 지날 때면 괜히 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게 됐다. 혹시나 그분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솔직히 지금도 그분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죄송하다. 그 후 나는 그분의 말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버스를 탔는데 지갑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한 사람. 현금은 있으나 요금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면 주저하지 않고 대신 내준다. 그 덕분에 앞자리에 앉는 습관도 생겼다.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잔돈이 부족한 사람들의 돈도 내준다. 돈의 많고 적음보다 그냥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배려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어부바. 그 단어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 아마도 어릴 때 엄마나 누군가의 등에 업혔던 추억이 한 번씩 있기 때문이리라. 내 힘이 아닌 온전히 업어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고 그 넓은 등에 머리를 기대도 되고 허공에서 다리를 마음껏 움직일 수도 있다. 눈을 감고 있으면 편안함이, 뜨고 있으면 세상 풍경에서 오는 넉넉함이 포근하게 감싸준다. 그래서 세상 일이 힘들 때면 어부발을 해주던 엄마 등이 생각나는 게 아닐까? 반대로 힘든 사람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기꺼이 등을 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꼭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라 할지라도.